방송을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는 부를 수 있는 노래지만은 집권 내내 그 노래 부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저거밖에 없나 이렇게 되고 좀 딴것을 강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보수 쪽도 그런 담론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조기에 차단하고 예를 들어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것도 보면은 BJ에서 거절성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소멸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 연장선인데 그 요즘 것들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어주셨죠 당내. 예, 그렇죠. 거기 예.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 하태경 의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첫 번째 담론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였어요.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예. 뭐 이런 생각도 어떻게 들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보세요?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예. 상시 고용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직업 안정성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채용 절차에 있어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미 자회사 있죠. 자회사 네.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고용으로 이제 공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편입되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채용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분들이 겪어야 될 고용의 과정보다 네. 월등하게 경쟁이 덜했던 시기에 들어와서 예.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 공적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이렇게 직고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면 되는데 외견상 지금 뭐 다른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2017년 5월 12일에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가지고 발표하신 것 이외에는 그 회사가 사실 다른 특징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대통령 동지께서 현장 지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시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만약 공공기관에서 연속성이 있다 아니면은 국가의 핵심 시설이다 이런 원칙을 세우면요 당장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만 하더라도 보안 직렬에 계신 분들 지금 자회사에 고용돼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예.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두서없이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먼저 던져놓고 그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소 이제 경영 실적이 좀 좋고 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먼저 이렇게 뭐 선물 주기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이 뒤따르는 공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논란이겠죠. 그 개별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별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로드맵을 짜자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형평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장 인천국제공항사의 그 보안 직렬에 계신 분들이 청원경찰 전환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이유의 근거에 따라 된다면은 국가 핵심 공영방송국인 KBS의 시큐리티 계신 분들 따로 고용돼 있느냐? 이거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공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아 시간이 오시면 항상 좀 짧아요. 길게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법사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에 뵙겠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말은 담백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 얘기하면 수사법과 수식어를 과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박학다식한 건 좋지만 아는 체를 많이 하면 느끼하지요. 이건 제가 각별히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이 담백한 사람은 간결합니다.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합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의 미니멀리즘을 지향합니다. 말이 담백한 사람은 또한 투명합니다. 그래서 담백 앞에는 솔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솔직, 담백 이렇게요. 아하. 이런 사람은 말과 속내가 다르지 않고 거짓이 없습니다. 단점과 실패도 담담하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순수합니다. 담백하게 말한다는 건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안달복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평소처럼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그랬을 때 담백하다고 합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평범한 소리를 해도 담백하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말이 아닌 그저 누구나 하는 소리를 해도 담백하다고 하지요. 이건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만하고 싱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이 비범이라고 했나요? 진짜 고수는 평범하더라고요. 담백하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짧게 끊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죠. 주변에 쿨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말이 담백한 것입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장식을 내려놓고 솔직, 담백, 간결하게. 이런 말, 이런 사람, 매력 있죠? KBS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무척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은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50mm를 넘는 곳도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강원 영동 지방 시간당 강우량이 무려 80mm가 넘고 최고 3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강원 영동 지방과 더불어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이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 충청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북부 지역 내일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다시 받기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더 내린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약하게 비가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해안지방과 강원도 산간지역, 섬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주변 단속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처럼 높진 않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23도, 대구, 울산, 부산 등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서울에는 74.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얘기 좀 이어가 보죠. 원구성 협상이 결렬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모두 맡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은 의회 독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갈등 상황은 추경안 그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을 고쳐서라도 시한 내에 공수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입니다. 백혜련 의원과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야당은 이게 의회 독재다, 일당 독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아니, 도대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우리 당이 모두 갖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사실 없었습니다. 아니, 네. 처음에 했잖아요. 그 네. 원내대표가. 네. 예. 협상용으로 한 얘기였는데요. 예. 네.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알짜 상임위라는 7개의 상임위를 네. 제시를 했고 거의 합의까지도 이르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진짜 마지막 어제 그 협상 그저께까지 그 과정을 보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의 협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네.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슨 여당의 일당 독재, 의회 독재라는 주장은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조영 원내대표하고 가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 합의가 깨졌다. 이게 이제 그 여당 쪽의 주장인데 여기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이 합의 과정을 보면요.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수석,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원내수석들까지 의장님 주재하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했고 밤사이에는 합의가 그 전날에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가합의문까지 나올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의총도 열지 않았잖아요. 예. 미통당이 의총도 열지 않았고 그냥 밤새 그것이 뒤집혀서 한마디로 안전한 협상 결력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밤새에 어떤 사람들과 논의하고 그 결론을 내렸을까. 그렇다면 당 지도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김종인 대표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당내 기구를 본다 그러면 당대표, 그 다음 원내대표 이 순서 아닙니까? 예. 원내대표까지 거의 합의했던 것이 그렇게 하룻밤 만에 뒤집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자, 이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추경이 있고 오늘 법사위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당장 발등의 불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인데 이게 지금 이해찬 대표가 법을 고쳐서라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백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을 바꾸는 거랑 또 다른 문제죠, 법 개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규칙에 대해서 네. 미통당에서 마치 야당의 추천위원을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시간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규칙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법인 공수처법에서 이미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이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네. 결국은 정말로 미통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는 게 그럼 어떻게 개정한다는 건가가 좀 궁금해요. 여당에게 추천권을 안 주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방침이에요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네. 그것은 법률적으로 의결 종족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추천위원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수처법에 7월 15일 날 출범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정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야당에서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이제 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장관과도 다르게 탄핵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난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네. 공수처가 과연 출범하는 것이 맞는 기구냐 예.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이 있었고 이원 시비도 있었고요. 예.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네. 미통당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통당이 초기에 제2일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사실 예. 걸었어요.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 된 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수처 1호 공약으로 걸었던 공수처 폐지 자체에서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지금 네.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미통당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빨리 하라고 한마디로 손을 들어주시고 총선의 결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알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 탄핵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예.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탄핵 네.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이 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헌법 개정 자체도 또 미통당에서도 뭐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희 만약에 헌법 개정한다면 저는 이 탄핵 안에 그 처장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탄핵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2명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밀어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지금 추천위원 구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수처장 그 추천까지 해서 야당이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게 여당의 지금 숙제 아닌가요? 말하자면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야당은 생각하잖아요. 예. 저희는 그래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네. 지금 유상범 의원님께서 낸 규칙안, 제가 네. 낸 규칙안 다 네. 통합해서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규칙안이 바뀌면요? 유상범 의원님께서 낸 규칙안 같은 경우는 네.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의석수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네.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야당 중에 교섭단체가 두 교섭단체가 있다면 다수인 예. 야당이 한마디로 추천권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네. 그리고 추천된 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추천을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어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첫 예. 번째는 청년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그것도 강하게 제대로 좀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거를 공유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좀 앞장서자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예.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정청에서 청년의 아무래도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이거를 정책화시키고 또 예산까지 좀 확보하는데 저희가 좀 강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 분이 각각 조금씩 다른 조직적 기반 위에서 어쨌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면한 문제 한 가지에 대한 간단한 입장부터 듣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해서 입장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효은 위원 먼저 일단 들어볼게요. 네, 저 이번에 그 인국공 사태를 이제 청들 간의 일자리를 가지고 이제 서로 뺏고 뺏기는 뭐 이해관계 문제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규직에 비해서 입사하기 쉬운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정규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그냥 취준생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자 문제제기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청년들이 화를 내고 있다,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청년들이 본질적으로 사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노력과 그 노력
따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 원칙과 공정한 채용 과정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봐줬으면 하는데 이것들이 현재 뭐 가짜뉴스니 뭐면서 좀 어리광처럼 이렇게 치부되는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있습니다. 오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청년들이 말씀하신 오해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지금 저 청년들이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청년들 물론 이제 청년들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기존 그 사람들이 논하는 것을 보면은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카톡방 단톡방을 보고서는 청년들이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보고 그걸 네. 믿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분노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단톡방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겉에서만 인터넷으로만 떠도는 이야기들로 보고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 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속아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된 그렇죠. 분노의 지점이 있다. 네, 라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거를 속았다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채연 위원장. 저는 사실 이번 사태가 청년 혹은 공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이어야 한다. 혹은 시험을 봐야지만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험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우려스럽고 사실 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불공정하다라고 여론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특권처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정규직으로 특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시험에 의해서 돼야 공정하다고 보는 거. 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경부터. 지금 나와 있는 논란에 대한 이 논란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점 그냥 표면으로 드러난 논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비정규직 제도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청년이나 또 기성세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게 공정하다라는 뭐 이윤을 빼고는 공정하다고라고 공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왜 논란이 되느냐? 저는 제가 정치권에 당해 있지만 정치권하고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거를 청년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왜 비판을 하는지 그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냥 논란거리를 계속 말장난처럼 만들어내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솔직히 취업 준비생도 의리고요.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도 의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도 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이거를 근데 마치 꼭 그 을들의 공정한 경쟁이 화두인 것처럼 이렇게 좀 몰고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불평등한 일자리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좀 화두로 놓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이 논란이 일어난 지 그렇게 언론에서 좀 중심으로 두는지는 얼마 길지 않아서인지 저희가 무엇을 화두로 둬야 되는지는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그 화두라고 부르는 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장기적인 가치하에서 보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잘못 설정된 논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방금 얘기하신 이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을인데 을들 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좀 청년들의 불평의 소리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본질은 아닐 거예요. 그 청년들이 나는 내가 손해를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은 굳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일자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마치 모두 을들 간의 싸움이 아닌 그 싸움인 양 좀 보도가 되고 또 오늘 제가 이게 방송 나오기 직전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게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언론 보도는 좀 그 오전과 오후 흐름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오전에는 을들의 싸움인 것처럼 청년들끼리 서로 싸움인 것처럼 보도가 되다가 지금 저녁 때 좀 가면서 이건 을들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시작점은 청년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정치권과 또 보도를 한 언론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냐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뒤에서 좀 더 얘기할 텐데 그럼 다시 문제를 좀 명확하게 보는 쟁점이 있거든요. 방금 세 분이 얘기하신 것 가운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호원 준비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만의 핵심은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쳐서 채용돼야 되는 건데 현재 공사가 밝힌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불만을 지금 자극하고 있다. 그게 뭐 을들의 을의 싸움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공사라고 하는 그 갑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들이 연봉을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간 그 날짜를 기준으로 채용 과정이 갑자기 바뀌게 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NCS 시험을 봐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의 도대체 기준은 점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왔다 갔으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너는 입사를 한 사람이니까 다른 채용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라는 것인 거죠. 예,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하면서 바로 이제 찾아가서 갔던 그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비정규직들은 실제로는 거의 이제 고용되는 직접 고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일정한 이제 시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채용이 되는 문제. 여기서 일단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경부리? 실은 이 부분을 저는 논쟁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재 일자리 시스템을 우리가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 약간 정치권의 기성세대의 싸움과 뭐 다를 바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냥 조금 팩트를 좀 체크를 하자면은 예. 대통령이 왔다 갔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왔다 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걸 알고 이미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리가 없다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야, 이젠 정규직화 된대 라고 하면은 좀 힘이 있는 그쪽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이게 채용 과정에서 정말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했다. 저희가 어떻게 깨끗하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기준이 있어서 대통령이 왔다 간 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 이후로 나눠졌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비리 이전의 문제가 이후의 문제하고 비교해 보면 이후가 오히려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정규직화 되는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네. 자리는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이지만 언젠가는 정규직화 된다는 걸 이미 알려졌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채용이 된 분들, 물론 채용된 그 비정규직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리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없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도 네, 그러면 그 네네. 비리 여부를 가리면 되잖아요. 채용 방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생각을 실제로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한 그걸 2년 정도가 흘렀는데. 네, 예.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여야를 할 것 없이 좀 이슈가 되고 화두로 좀 떠오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거를 약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면서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런 식으로 단계를 왜 예전에 택시 노조 관련돼서도 성급하게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1부터 10까지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엇갈리면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조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누구의 책임일까? 글쎄요, 이거를 꼭 여당의 책임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항상 그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게 공사의 야당이 책임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여당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만약에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현재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문제 있어요. 네.